이 생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냉동 배아 시술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또 이 무더운 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의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실 직원 전원이 집단 사직을 하기도 했고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가 입주민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시영 씨네요, 주인공이. 네. 이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아이를 가진 건 축하할 일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 남편과 관련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첫째 아이가 있고 올해 3월에 이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성한 배아를 스스로 이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논란이 일고 이혼 있습니다. 이후에? 이혼 이후에 오. 배아를 이식한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이를 가지는 과정에서 전 남편과 배아를 생성하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실제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배아를 생성해 두고는 있었는데 그 얘기는 이혼 전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 얘기가 오고 갔고 실제로 올해 3월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통상 배아의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폐기 기간이 가까워오자 이시영 씨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전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자신이 그 배아를 이식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모 중에 뭐 한쪽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식은 가능한 거예요?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는 부부 쌍방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배아의 이용 목적, 폐기, 보존 기간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다만 한 번 동의서에 서면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배아를 이식할 때에는 굳이 한 번 더 양 당사자에게 이식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이시영 씨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 남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뭐 혹은 뭐 이 생성까지는 규정이 돼 있지만은 착상에 대한 행위까지는 없는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일단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리 민법은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혼인한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 그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이 여성이 이혼한 이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생할 경우에는 이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요? 쉽게 설명해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이혼 후 300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이시영 씨가 올해 3월에 이혼했고 아이를 착상했지만 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300일을 경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이에 따르면 우리 민법상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은 전 남편이 양육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전 남편도 배아 착상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착상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상 아이가 출산한 경우 향후 양육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즉 법적 양육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전 남편이 이 둘째 아이를 상대로 인지 절차를 밟거나 이시영 씨나 둘째 아이가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가 성립할 경우에는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때는 전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 양육 의무 모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현재로서는 전 남편에게 양육 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전 남편이 양육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영 씨 사례와 좀 별개로 혼인 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지면서 이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내다보는데 그때 이제 예상되는 법적 분쟁이랄지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게 좋을지 싶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아를 이식할 경우에 굳이 따지자면 전 배우자는
병원이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는 무단으로 배아를 이식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는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지 않고 배아 이식을 감행했다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없겠지만 네네. 여타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뭐 했느냐에 그렇습니다. 대해서요. 이에 따라서 전 배우자가 양육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한데 적어도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도 실제로 배아를 이식하게 되면 출산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인 만큼 한 번 더 부부 쌍방에게 배아 이식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철회 여부에 대해서 그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는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혼인이 또 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의사를 물을 당시에는 또 어떻게 생활 환경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수시로 물어보는 제도도 법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참 안타까운 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네. 베트남 출신의 23세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이구. 4시 업무를 끝내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네. 5시 30분경 화장실에 가봤더니 이 노동자가 앉은 상태로 그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였고 현재로서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2도. 아니 그 우리 노동 현장에도 지금 폭염 주의보나 특보 내려지면은 이 혹서기에 뭐 단축 근무 시행이랄지 뭐 휴식 시간을 몇십 분으로 몇 시간마다 해야 된달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법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법에 뭐 미비점이 있었던 건지 싶어요. 이 사건에서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는 아 것입니다. 그래요? 폭염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까지 내려질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에 퇴근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겼군요. 네. 그런데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 채 땡볕 아래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 노동자는 이날 첫 출근을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날. 돈 벌러 와서 첫 예. 출근하는 날 그대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조치 교육을 충분히 다했는지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상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심지어 도급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현장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적극적인 항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는요 폭염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예고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갈 겁니다 하면은 사실상 다 준비하는데 이게 무용지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우리 언제 현장 방문합니다 하면은 현장 난리 납니다. 쓸고 닦고 막 문제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불시에 현장을 집어서 불시에 단속하고 정부가 그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내에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것을 재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실제로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된 노동을 좀 막으려면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할지 싶어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 2시간 내 20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휴식 의무화 제도는 당초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함으로써 네네. 6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이 좌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일 폭염으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가 재추진할 경우에는 실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기를 단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불시에 점검을 이어나간다면 이와 같은 관행도 어느 순간에는 뿌리 뽑혀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목숨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내 아이가 등원하는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에서 바람을 쐬고 있어? 라는 식의
주장을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있다고 해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입주민 A 씨는 오늘 오전에 아이 등원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 분께서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계시더라. 제가 어른 출퇴근보다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달라고 아이들 등원 시간만큼은 나와 계셔달라고 전화까지 드려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이 등원을 챙기는 게 경비원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파트에서 이 정말 아침부터 무덥고 그냥 밤새 무덥거든요. 무더운 날에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등원까지 지금 이렇게 제가 어른 출퇴근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여전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래에 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소식인데 단체 대화방에 있던 입주민들 이 의견에 혹시 다들 뭐 동의하는 분위기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예.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부탁을 드려보고 해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네.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해야지 개인의 희망사항을 단톡방에 이야기하는 건 무슨 경우냐. 입장 바꿔서 본인 부모님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접한 누리꾼들도 경비가 무슨 뜻인지 진정 모르는가 이게 진정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렇게 궁하시면은 사람을 구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좀 배웅을 하시든지요. 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관련 얘기인데 울산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9분이 모두 다 집단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는데 뭐 아파트가 없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집단 사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과 관련된 글이 좀 올라왔는데 나오네요. 네. 9가지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입주민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로 더 이상 9명 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부당한 책임 전가를 했다, 또 언어 폭력을 했다, 또 문제적 발언을 했다, 뭐 등등등등의 이유 뭐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 관리실 직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지금 뭔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부적절한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나중에 동 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불침번 세웁니까? 왜 밤을 세우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공용 쓰레기통 정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은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해왔지만 생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부당한 조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혹시 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나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관련된 갑질 의혹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이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데 오랜 시간 근무해온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 민원을 통해서 북구청에 신고도 감행하였는데 조만간 북구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혹시 뭐 경찰 수사나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조치는 관련 지자체가 사실 확인을 해보고 통상은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을 과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비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협박, 강요,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를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이상 북구청의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된 물적 증거 확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참 경비원분도 그렇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그렇고요. 내 아버지거나 내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가서 면박 주고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폭염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 훈훈한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변호사께서 준비된 영상 보면서 소개해 주시죠. 영상을 보시면 한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입니다. 이 남학생이 도로에서 땡볕에 농작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남학생이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기도 하고 결국 비상금 5만 원을 주변 가게에서 만 원으로 바꾼 뒤에 3만 원을 할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돈도 받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면서 이 콩 한 봉지라도 가져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콩 한 봉지를 들고 갑니다.
이 모습은 이 인근 공방에서 찍은 영상인데 이 공방 관리자가 평소 땡볕에 이 나와서 일을 하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그날은 현금이 없어서 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 중학생의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민하던 중학생 자신의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5만 원 중 일부를 떼어내서 할머니를 돕고 더 땡볕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돕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경비원이 에어컨 바람 쐬고 있냐 했던 그 입주민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중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중학생이 학교에서 상도 받았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교장이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학교에 온 이 학생을 불러서 실제로 크게 격려해 주었는데 이 학생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다. 평소에 용돈을 받지 않는답니다.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돈을 써야 할 때였던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 돈이 아깝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운 청년 같습니다. 14살 옥모군 다음번엔 자랑스러우니까 이름도 좀 밝혀주세요. 자,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월 10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